네, 그럼 지금부터 리트 언어이에 간단하게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획하고 있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소요 시간은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지금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리트 언어이해 시험이 어떤 건지, 이걸 제가 법전협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모든 문제를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분할을 하는데 문제 유형화하는 방식을 먼저 안내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아무 때나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화를 하고 나서 그 뒤에 하게 될 작업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부학년도 기초를 간단하게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제가 왔다 갔다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학년도가 워낙 옛날 문제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토대로 연습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건 참고만 하시고 최신 유형을 같이 보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로 몇 가지 다른 회차 기출들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리트 언어 이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차차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서 이게 있을 거예요. 언어 이해 특강 리트 출제 원리 이해라는 거 하나 잠깐 열어주세요. 그리고 준비되셨으면 채팅창에 1 한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법학 적성 시험 안 내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반응을 보면서 특강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채팅창에다가 계속 뭔가 말씀해 주시거나 반응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디오가 안 보여서 잘 들으시고 계신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은 언어 이해라는 영역이 뭔지 법전협의 공식 해설을 토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따로 혹시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체로 제가 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안 보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문제를 내는 기관에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다이제스트된 버전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미리 사전에 설문조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분들께서 문제 유형을 분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한 분 정도 분류해 본 적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리트 출제 원리에 기반했다는 걸 설명을 드릴 거고 이곳에서 내는 문제가 항상 일정한 패턴 안에서 진동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언어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구분된 게 있고 추리 논쟁 영역에 대해서 구분된 게 있는데 저는 추리는 별로 딱히 제 기본적인 뭐랄까요? 주력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건너뛸게요. 다만 언어 이해로 바로 넘어가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파악하는 유형이 나오고요.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그리고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토대로 제가 크게 3가지로 문제 유형을 분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문제 유형이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같이 보려고 하는 게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이렇게 4가지 내용 영역이 있는데 영역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문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펴주시고 제가 옆에다 필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뭐 옆에 빈 공간 있으니까 이쪽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트 문제의 구성을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는 필기 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리트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에브리타임에 올린 게시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 유형은 제가 서술상 특징이라고 편의상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수능은 다들 거의 보셨을 거니까 수능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능 문제를 보게 되면 항상 윗글의 구조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이게 리트에서 최근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을 따로 분리는 해서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제가 내용일치라고 분리하는 문항이 있어요. 이 내용일치 문항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보는 거의 모든 문제가 내용일치입니다. 이게 리트가 아마 문제를 풀고 내가 틀렸는데 해설을 보면 거의 본문에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리트도 마찬가지고 평가원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나의 주관이 절대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근데 풀이 과정에서 내가 배경 지식을 멋지게 활용해야지 혹은 주관을 개입해서 풀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를 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을 때 다시 본문 보면은 거의 다 이거 왜 틀렸지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아닌가요? 네. 아닌 걸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죠. 감사해요. 딸기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제가 그런 거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리트 시험이 뭔지 좀 분석을 합시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리트를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 아주 공부를 했던 경험이 많고 자기만의 공부 습관이 잡혀있는 친구들이에요. 대체로 상당히 높은 학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내는데 이게 주관적이면 난리 나겠죠? 지금 당장 문제오류 나오면 여러분 거기 홈페이지에 가서 장문의 글 쓰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볼 때 항상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답은 본문에 있다. 이게 사실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항상 기출을 봐라. 그리고 기출 보고 나서 볼 거 없으면 차라리 평가원 수능을 봐라. 그러고 나서도 볼 게 없으면 학력평가까지 보고 그 뒤에도 볼 게 없으면 하설을 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일치 문제가 사실은 리트의 전부입니다. 즉 핵심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공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일치라는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유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내용일치 안에서 제가 몇 가지 스킬 위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굳이 뭐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분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머릿속에 세 가지 틀만 들어있어도 문제를 보실 때 관점이 바뀔 거예요. 아, 이거 내용일치니까 본문에 나와 있겠네. 이 생각 가지고 보셨으면 해서 지금 이걸 내용일치라는 문항으로 묶은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로 분할하는 방식이 학자의 관점, 이게 첫 번째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인문증에서 많이 보셨죠? 뭐 사르트르 나오고 브르디에 나오고 갑자기 뭐 푸코 나왔다가 이러는데 그거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항상 학자의 관점 문항이구나. 그럼 그 학자 이름에 동그라미 치고 주변만 읽어야지 이 생각만 해도 아주 쉽게 풀려요. 제가 이거는 오늘 2009학년도 기출 보고 나서 2016이랑 몇 가지를 좀 더 볼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스킬을 보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잠깐 유보를 해놓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유형이 뭐냐면 소재의 의미라고 제가 편의상 부르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문학 공부하던 기억 아마 나실 거예요. 그때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국어 문학에서 나오는 기억에서 미음 문항 같은 경우에 그 부분만 잘 보면 됐었죠. 혹은 우리가 문제를 보면 네모 쳐놓고 이 안에 키워드가 있는 문항이 있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 네모 주변 보시면 되는데 쓸데없이 본문 전체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문 보면 되는데 왜 내가 쓸데없는 거 보고 있었지 하는 거 오늘 좀 느끼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관점, 소재의 의미. 그래서 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단순 내용일치는 그냥 보시면 돼서 넘어갈 거예요. 그 외에는 기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스킬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정어 라고 제가 부르는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 내는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이 학자는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선지에서 비판한다고 나오는 거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 바꾼 문제. 예를 들어 과학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뭐 하고 나서 이런 반응이 유발된다 혹은 몇 세기 이전에 등장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순서 약간 바꾼 거.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
행위 주체를 바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A가 말한 건데 B가 말한 것처럼 하는 거. 근데 1번은 확자의 관점과는 약간 출제는 틀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크게 내용일치해서 이렇게 5가지 틀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인데 보기. 이거 되게 어려우시죠? 근데 보기 유형 혹시 선지가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앞부분이나 뒷부분 중에 하나는 보기랑 똑같고 뒷부분은 본문이랑 똑같다라는 거 혹시 구조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지 자체에서. 없으신 걸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 유형은 되게 자신 있게 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푸는지 스킬을 설명드릴 건데 항상 선지를 이분할해 주시면은 모든 보기가 아주 쉽게 풀릴 겁니다. 그래서 선지 이분할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께 체험을 시켜 드리고 나서 그 뒤에 공부 기출을 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 영역별로 어떤 트릭을 써서 문제를 만드는지 소개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리트 내용 영역 분할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영역 분할.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거라 상당히 신나는데 일단 크게 인문사회과학기술 규범이라는 그 틀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고 하실 일은 내가 풀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내용 영역을 먼저 분할을 해보시고요. 그게 제가 적어드린 스킬 중에 어떤 스킬로 풀리는지도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내용 영역에서 1번 인문이라고 돼 있는 게 그나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인문은 항상 어떤 학자의 관점이 나오고 그리고 아니면 시대별 구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볼게요.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은 학자의 관점, 누구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라 혹은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를 평가하라 라는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보통 보기가 하나 추가로 나오고 여기에 추가로 다른 사람 관점 준 다음에 보기와 비교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시대별 구분. 이 틀 안에서 거의 다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관점, 보기와 비교, 시대별 구분. 이렇게 세 가지가 인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트릭이구나. 학자의 관점이니까 A가 말한 건데 B가 말한 것처럼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 있어서 잠깐 이거 캡처하실 시간 드릴게요. 한 10초 있다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할게요. 다음으로 사회 영역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마 경제나 아니면 법지문 사실 규범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수능이랑 똑같이 법도 사회에 집어넣을게요. 이쪽이 주로 경제나 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쓰는 트릭이 이제 순서 변경이나 화살표 방향을 변경하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지 이 생각 드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계속 검증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구나 하고 들어만 주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화살표 방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로 경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뭔가 통화 정책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렇게 한 세트 혹은 감소하면 증가한다. 혹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에 혹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렇게 경우 분할하죠. 그래서 경우 분할까지. 그리고 적용. 예를 들어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이 패턴 안에서 사회지문 본문이 구성이 돼 있어요.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아마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대체로 문과 학생들이 많이 치는 시험이다 보니 과학기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제일 힘드시죠? 근데 과학기술 파트는 이건 제가 스킬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항상 여기 무조건 거의 무조건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라고 안 하고 화살표가 나온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 뭐뭐가 증가하면 이런 반응이 유발된다. 혹은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A 처치를 적용하면 뭐 이렇게 변화한다. 다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거의 무조건 거의 예시는 통째로 문제화된다. 이게 여러분이 보기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 보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떠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상황과 완전 화살표 방향 반대의 상황이 본문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유형을 쉽게 푸는 패턴이 있는데 그런 거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규범 파트는 이거는 인문이랑 사회의 융합인데 그냥 경우 분할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구나.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까지 필기 다 하셨나요? 혹은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전체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를 그대로 캡처하시고 어디 핸드폰에 띄워놓으시거나 하고 수업 들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캡처 하나만 해놓을게요. 그러면 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신 분 1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기출을 보면서 우리가 문항을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제가 보여드리냐면 최신 기출로 볼까요? 아니면 공구로 볼까요? 최신으로 보셨으면 하는 분 1 눌러주시고요. 공구로 먼저 들어가고 싶으신 분 2 눌러주세요. 민님은 1 눌러주셨고 2가 2분, 2. 대체로 공구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공구를 한번 저랑 같이 문제 유형을 분할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제가 나머지 최신 것들은 슥슥 넘겨서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가 워낙 옛날 유형이다 보니 좀 지금 안 나오는 게 있어서 1페이지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계속 뭔가 챌린지한 것들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면 이거 보고 내용 영역 분할해 보세요. 혹은 문제 분할해 보세요. 이러고 저랑 보는 시각이 같은지 검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유형이 이 인문지문에서 반복이 되는지 그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5에서 7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거 영역 뭔 거 같으세요?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중에서. 인문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 토대로 문제 유형 반복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인문 유형이죠? 그러고 나서 문제 생긴 거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1번, 2번, 3번 중에 무슨 유형인가요? 한번 채팅창에 쳐보시겠어요? 2번이 내용 일치고 1번이 서술상 특징, 3번이 보기입니다. 누가 봐도 2번이죠. 그러고 나서 이게 제가 말했던 패턴대로 얘가 분석이 되는지 볼게요. 2번의 내용 일치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생긴 거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로마 시대, 중세 영국, 16세기 후반, 중세, 19세기 법률가. 뭐예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중에서 시대별 구분이죠.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냐면 이거 내용일치네. 근데 시대별 구분이니까 시대에다가 내가 보기 편하게 표시해줘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들어가시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엄청 빨리 풀려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인문 유형의 문제인데 시대별 구분 잘 찾으면 되는구나. 왜 제가 앞에서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분할하라고 했는지 좀 보이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되게 어려워질 텐데 윗글의 문맥에 따를 때
기업과 니은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거 추론 유형으로 따로 분할하시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얘도 똑같이 내용일치고요. 근데 전 이걸 소재의 의미로 보고 있어요. 제가 소재의 의미라고 푸는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푸냐면 기억 주변, 니은 주변 이것만 보고 풉니다. 근데 그럼 다 풀려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 다음에 7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예요. 이거 몇 번 유형일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여긴 1번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구름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 변화에 따라 원인을 경제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번 역사적 측면에서 기술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서술상 특징이에요. 내용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저 이거 공문 안 읽어도 다 말 것 같은데. 한 몇 번일 것 같으세요? 그냥 짐작할 때? 어차피 서로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느낌으로 한번 채팅창에 입력해 보시겠어요? 2번이죠? 아까 제가 문제 유형 왜 분할하는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뭐 파일 하나만 꺼내고 저도 옛날 사람이라 이거 오프라인으로 파일 보는 게 편해가지고 잠깐 이거 펼쳐놓고 할게요. 이게 왜 2번이냐면 여러분께서 봐주셔야 되는 게 5번에서 이거 인문지문이네? 그러면은 아 이런 패턴으로 문제 나오겠네요. 이거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풀 때 몇 초 걸리셨어요? 10초?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관점을 제가 소개드리고 싶냐면 서술상 특징 문제도 무조건 마지막에 푸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푸는 거냐면 얘를 내용일치 풀고 나면 그냥 풀립니다. 그죠? 그냥 잠깐 저랑 같이 이 재심은 생긴 거를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께서 그냥 이렇게 저처럼 빈 종이를 꺼내주셔도 되고 제가 이거 해갈지 드렸죠. 막 엄청 컬러풀하게 돼 있는 거 그거를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시대 구분을 본문에서 표시하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거든요. 한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만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정확하게 45초 드릴 거예요. 그러면 45초 동안 어떤 작업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로마 시대, 중세 영국, 16세기 후반, 중세 윤리, 19세기 법률가 이거 찾아서 메모 쳐보세요. 45초 바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되신 분 채팅창에 1 입력해 주시면 돼요. 삼 30초 만에 읽으시네요. 45초 경과했는데 아직 안 한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빵솔님 한 49초 걸리셨고요. 다름쥐 55초, 57초, 58초, 대충 이까지. 자, 1분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왜 시간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재냐면 이렇게 빨리 대충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푸냐? 우리가 어차피 본문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회독을 할 적에 아주 빨리 읽고 아, 이 부분 핵심이니까 돌아와야지 하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지도를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문단 로마 나왔죠? 그리고 중세 영국 나왔네요. 1번, 2번 근거 여기 있겠죠. 이 근처 보시면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자, 16세기 어쩌고 나오니까 한번 이거 16세기 볼까요? 16세기 중반.
그러면 얘의 근거는 3번의 근거 여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자 19세기, 13세기구나. 어쨌든 이런 거 교황 그레고리우스 이거도 같이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세기 후반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 근처 중세윤리 근처나 16세기 후반 여기서 한번 또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중반 말고 후반이구나. 어쨌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3번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봐주시면 되는 게 16세기 후반이 또 나오니까 얘도 4번이랑 연결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16세기 후반 이후라는 시대 나오니까 이것도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19세기의 법률가들 그 다음에 19세기 법률가들 계속 나오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게 이거 내가 네모 친 거 근처에서 무조건 근거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망해 보겠습니다. 네모 가지고 위치 대입하면 근거 위치가 아주 빨리 보여요. 근데 리트든 수능이든 푸는 방식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본문 안에 근거가 있는 시험이면 누가 빨리 가가지고 같은 말 찾냐가 장땡입니다. 약간 물론 말 자체에서는 좀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약간 말은 바뀌겠죠. 예를 들어 누군 찬성한다, 누군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OX 방향이 바뀔 수는 있겠으나 근거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푸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현재 생긴 거 한번 봅시다. 로마 시대 법률가들은 원칙에 따른 일관성보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중요시했다. 그럼 이렇게 생긴 문장 찾으면 되겠죠. 보면은 로마의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이라고 하게 되면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거는 되게 낯선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고 좀 전반적으로 볼 때 예컨대 이렇게 해서 예시가 나와요. 해방안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대충 나와 있던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무를 잠깐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거에다가 이렇게 아니라라고 하면 X 쳤는지 그리고 5번에 1번에서 왜 V자를 했는지 생각할 시간을 15초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패턴이 보이시면은 채팅창에 좀 입력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혹시 패턴 찾으셨나요? 10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저 V자 앞쪽은 X 표시. 이게 뭐냐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이 문장 구조만 가져가셔도 오늘 엄청난 스킬을 얻으신 거예요.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뭐뭐보다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부정어, 긍정어 나와 있는 이 구조 그대로 무조건 내용일치에 나와요. 모든 문제에서. 2023학년도, 22학년도, 21학년도, 20학년 다 똑같아요. 자, 이거 줄 끝까지 볼게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필기해 주시냐면은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이 구조가 문장이 만약에 읽다 놨다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니라 X 치고 이 사람의 관점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이거 무조건 써요. 그래서 어떤 지문을 읽으시던지 꼭 표시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세 영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중세 영국은 위쪽에 있으니까 이쪽 근처를 볼게요.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이렇게 돼 있고 소송을 손해 구제의 수단으로 보았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똑같죠. 근데 얘도 구조 볼게요. 확연하게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후자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전자를 위한 수단이다. 문장 구조 똑같은 거 보이세요? 1번, 2번 같은 문장 구조고 같은 스킬로 보시는 거. 보이시면 1번 눌러주세요. 엄청 빨리 풀릴 거예요. 원칙에 따른 일관성이
선언적인 전제, 절대적인 원칙이 선언적이다, 즉 미리 규정되어 있다 하고 대응하는 거예요. 해결되셨나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3번.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거 뭐 보시게 되면 어디에서 찾으시면 되냐면은 지금 제가 빨리빨리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자,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16세기 후반에 좀 갈게요. 눈이 안 좋아 가지고 16세기 후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이거에서 전형적인 문제의 트릭이 나오고 있어요. 3번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합의 이행 강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언어 이해라는 문제의 유형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16세기 후반에 당연하게 여기는 거랑 입장을 바꾼 건 좀 차이가 있죠. 뭐 여기에서 제가 굳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패러다임 이런 개념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거 봤을 때 서술 정도의 차이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랑 입장을 바꿨다랑 이게 동의어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근데 이게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푸냐면 기본적으로 소거법으로. 일단 1번, 2번은 있는 그대로 나온 거 찾으셨죠. 그러면 3번이 제일 덜 그럴듯하기 때문에 3번이 답인데 자, 중세윤리 신학자들 일단 한 번만 보겠습니다. 중세윤리 신학자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합의 준수 의무를 인정하였다라고 나오네요. 대충 여기 근처 합의는 준수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 찾으셔도 되고 중세 해석법 학자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뭐 세속법이든 교회법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윤리 신학자들은 이라고 하고 뒷부분 나왔습니다. 이거 4번이랑 대응하는 거 보이실 거고 19세기 법률가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근대 철학이 합의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대 철학 대충 19세기 이후겠죠? 5번이랑 동의어죠. 이까지 봤을 때 여러분이 뭘 보셨으면 하냐면 이거 자, 다시 전체 조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번이 네모 쳐져 있고 그 위치 보면은 네모 근처에서 모든 근거가 빨리빨리 찾아지시는 거 지금 좀 느껴지세요?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항상 본문에서 근거를 찾을 때 얘가 여기 있겠다. 라는 거 갖고 들어가는 거랑 그런 거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너무 내가 느끼는 차이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실 때에는 내가 이쪽 파트에서 찾아야지, 그 근처 먼저 봐야지, 이러한 그 우선순위라는 것만 설정을 해주는 연습을 해도 문제 푸는 속도가 아주 빨라질 거예요. 원래는 이거 본문 쭉쭉 읽으시잖아요, 대체로.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문제 풀어야지라는 계획을 머릿속에 세우시는 거. 그게 공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제가 소재의 의미라고 하는 문항인데 얘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으로 풀어요. 저 같은 경우에. 기억, 니은으로부터 추론하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기억의 줄 긋고 니은의 줄 긋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본문에서 다른 부분 보지 마시고 기억, 니은만 보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한 30초 드릴게요. 한 몇 번 같으세요? 엄청 잘 보이죠?
이게 추론 문제의 핵심이에요. 진짜 별거 아닌 식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괜히 본문 전체를 읽고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부정어에다가 X 치면 그게 내용일치 문제의 근거예요. 아까 말했던 사실과 반대 혹은 OX 반대, 뭐 입장 애매하게 바꾼 거 그 유형이죠. 형식 옷을 입지 않았다. 근데 합의 내용에 따라 형식 없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나머지 안 봐도 될 정도로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 풀 때 본문 전체 볼 필요 있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파악해 줬으면 하는 거는 근거가 사실 몰려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고민이라고 주관식에 적어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뭐를 봐야지, 이 근처 봐야지라고 풀게 되면 사실 이 문제가 길어야 3분 남짓에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뒤에 있는 과학기술에서 시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19세기 주변에서도 뭔가 통용된 법원칙이다. 이거는 19세기로 좀 넘어가시면 돼요. 19세기의 법률가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나오니까 잠깐만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당연하다. 같은 말인 거 혹시 보이세요? 네, 확실한 거 골라서 가시면 되고 분석하실 때는 저처럼 19세기 내부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답변 되셨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9에서 10번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시냐면 본문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중에서 뭔지 한 번만 보실게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이거 자체가 제가 말했던 1번, 2번, 3번 문제 중에 뭔지 그리고 보실 수 있다면 2번 안에서 어떤 스킬로 푸는 건지도 잠깐 보시고 본인이 찾으신 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네, 1분 지났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사회지문인 거는 보이시죠? 그러면 사회지문이라고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 유형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8번, 9번, 10번이 어떤 유형인지 한 번만 여러분께서 찾으셨는지 볼게요. 자, 8번 몇 번 유형이죠? 제가 시간 너무 짧게 드렸나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 주제 이거 사회겠네라는 거는 그냥 짐작해 주시면 돼요. 8번은 2번 유형이에요. 왜 2번이냐면 윗글에서 뭐뭐하게 된 요인에 대한 설명 적절을 아는 것을 그러니까 내용일치죠. 근데 이렇게 내용일치 안에서 뭔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9번은 2번 유형이고 네모 쳐져 있으면 무조건 아까 제가 무슨 유형이라는지 기억나세요? 9번, 10번 동일한데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재죠. 분할되세요? 이거 가지고 소재의 의미니까 주변 봐야지라는 거 하는 순간 이런 문제 푸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이하면 당연히 시간이 소재의 의미 이렇게 보고 실시간으로 모든 문제를 풀면은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9번의 근거랑
그 다음에 10번의 근거를 그냥 본문에서 줄 그어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 가지고 지금 답 한번 찾아보실 거고 일단 줄 그어드리고 갈게요. 자, 10번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중간 상인 역할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은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였다. 그 다음에 9번이 그 다음에 10번을 보게 되면은 수직적 계열화라고 있는데 이거 근처에서 볼게요. 그 바로 밑에서 이거 가지고 9번, 10번 답 바로 찾아보세요. 45초 드릴게요. 그러고 9번 답, 10번 답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제가 줄 끄는 부분만 보고 찾으시면 돼요. 쉽죠? 기가 막히죠? 이렇게 풀어보셨어요? 제가 계속 문제 유형화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내용일치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고 주는 건데 지금 제가 45초 드려도 푸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미 답을 근거 위치를 찾아놓고 결과론적으로 본 거지만 여러분께서 이거 이번에 소재네 라는 거 알고 근처 봐야지 하면은 원래 걸리던 시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제가 항상 어떻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근처, 네모 근처만 보기. 그 이상의 설명 안 할게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게 없어요. 대신에 10번에서 선지가 제가 사회 계열에서는 항상 뭔가 화살표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경쟁이 완화되어 한국계 자영업자는 조화가 이루어져 원인과 결과 순서죠. 이런 거 선지 생긴 것도 봐주시면 좋아요. 2번은 협상이 강화되었다. 화살표죠. 3번에서 포용하여 사회적 기업. 순서죠. 원인과 결과. 업종의 다양화. 화살표죠. 그 다음에 노동시간이 감소. 화살표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사회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생긴 게 그냥 화살표 가지고 만들구나 라는 게 지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5번이랑 2번이라는 거 아주 쉽게 정리하고 6번 문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이 하게 된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말 근처를 위주로 조금 볼 거예요. 여기 되면은 정말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었다. 비용 절감한다. 얻기 쉬웠다. 한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여기서 위에 있는 세 개는 화살표예요. 밑에 있는 두 개는 부정어예요. 근데 그럼 이거 가지고 일단 답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충 보게 되면은 얘네 근거 제가 풀어놨던 해설지를 지금 펴보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 근처에 모든 근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의미냐. 나머지 1문단, 2문단이랑 그 다음에 5문단 그리고 4문단 아랫부분은 거의 우리가 문제 풀 때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시간 아끼려 볼 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답은 3번이죠. 얻기가 쉬웠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본문에서 근거 찾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선지 사이의 관계 보는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지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이 당장 보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능 비문학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트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자, 3번이랑 4번이랑 5번이랑 지금 3번과 4번, 5번 내용 반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면 1번 눌러주세요. 보이죠? 3번하고 4번, 5번 반대되는 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리트 갔을 때 내가 시간이 모자라다 그런 선택사의 관계 보고 찍기라도 하면은
여러분 표점이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문제에서 결과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내용일치 문제 생긴 게 요 수준밖에 안 돼요. 위에 거는 쉬웠다, 밑에 거는 한계가 있었다, 어려웠다. 반대되는 말 하기 때문에 그 선지 사이 관계만 잘 봐주셔도 정답 고르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쉬는 시간 필요한 분 있으신가요? 다음 거 바로 해도 될까요?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잠깐 그 2016학년도는 여러분한테 풀어보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실 때 잠깐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드릴 거라서 그때 잠깐 뭐 화장실 가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과학기술이 나왔죠. 여기부터는 제가 본문에 표시하는 스킬을 이제 설명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과학기술은 제가 항상 경우 분할이나 화살표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화살표가 쓰이는지 볼게요. 그 전에 여기 선지가 11번, 12번, 13번이 각각 어떤 유형인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1번, 12번, 13번이 1, 2, 3번 중에 어느 유형인지 보고 여기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한 30초 드릴게요. 이 유형 다 찾으셨나요? 아, 딸기님 되게 잘 맞추시네요. 2번, 2번, 3번입니다. 근데 네.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11번 문제를 볼 때는 얘는 유형이 2번의 내용일치죠. 어머, 뭔가 눌렸구나. 그 다음에 12번도 2번의 내용일치예요. 그 다음에 13번은 3번의 보기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나 사회지문에서 제가 경우 나눠주는 거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 좀 불편해서 잠깐만 하나 삽입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문제 생긴 거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충 키워드를 할 만한 거, 영어 알파벳 덩어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몇 개로 분할되나요? 키워드가 RVOD랑 시간 분할 하나, 데이터 분할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로 분리되죠. 그럼 저 같으면 이거 첫 번째 거 RVOD에 1번, 시간 분할에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분할에 3번 이렇게 해서 본문에 표시하거든요. 그럼 그 근처 돌아가기가 쉬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선지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1번에서 대역의 총합은 상관없이 일정하다 RVOD에서 그 다음에 시간 분할 MVOD와 데이터 분할 MVOD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분할에서는 데이터 분할 MVOD에서는 이거 아까 봤던 시대 구분 문제는 지금 생긴 거 똑같은 거 보이세요? 시대에서는 그 16세기 이런 파트로 돌아가는 거였다. 여기에서 RVOD 시간 분할 데이터 분할 파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RVOD에다 네모쳐 놓고 근처 보기, 시간 분할 네모쳐 놓고 근처 보기, 데이터 분할 네모쳐 놓고 근처 보기. 이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잠깐만 제가 본문에서 찾아드릴게요. 1번 근거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MVOD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시간 분할 MVOD 그러면 2번, 3번 근거 여기 있겠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할 MVOD 등 4번, 5번 근거 여기 있겠죠. 구조 똑같은 거 지금 보이세요? 내용이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돌아갈지 굉장히 빨리 정하고 그 길로 가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MVOD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여기까지 빨간색 표시할게요. 이까지 건너뛰고 12번 풀 때 여기만 읽으면 된다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게 되면은 RVOD, 시간 분할, 데이터 분할 이렇게 해서 뭐가 좋은가를 보고 있는데 이거 왜 화살표가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많다, 많다, 적다. 적다, 보통 많다, 길다, 보통 짧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어떠한 경우에 적절한지 경우 나누는 거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도 대략 화살표를 쓸 수 있는 부분이나 그렇게 보시는 건데 이거는 문제 푸는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간단하게 키워드 분할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게 RVOD였고요. 2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게 시간 분할 MVOD였고요. 그리고 3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 분할 MVOD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 11번이랑 13번은 이거 3개를 다 봐야 돼요. 12번은 MVOD만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12번을 잘 풀고 나면 11번, 13번 RVOD, 그리고 MVOD 파트는 그냥 같이 보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은 12번 푼 다음에 11, 13 혹은 12번 푼 다음에 13, 11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면 12번을 어차피 본문 한 번 읽고 돌아가야 되는 거면 얘 먼저 풀고 나면 MVOD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버리잖아요, 자동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문제 생긴 거 보겠습니다. 12번에는 늘리면 경우 나왔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제가 원인과 결과 혹은 순서라고 했던 거예요. 대기 시간을 줄인다. 화살표죠. 그 다음에 다수일 수 있으므로 항해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사용하기 어렵다. 부정어죠. 3번에서 시간 분할 MVOD 2번이죠. 현재 있어 RVOD에 비해 감소 효과가 있다. 화살표죠. 그 다음에 4번에서 한 개의 콘텐츠만 전송한다고 할 때 데이터 분할은 시간 분할의 절반에 해당하는 채널 수를 사용한다. 화살표죠. 데이터 분할 MVOD는 크기가 너무 크면 재생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구조만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해설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왜 답이 4번이냐면 결과론만 말씀드리면은 채널 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절하게 이거의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 초록색으로 표시다 해놨으니까 거기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일단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11번을 보게 되면 일단 여기도 결과 말씀드리면 답이 5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2배씩 증가한다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이 너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능 국어나 리트가 어려운 이유인데 소거법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이 확실하게 아니니까 남는 게 5번밖에 없어가지고 5번을 고른다라는 거고 1, 2, 3, 4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런 거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얘만 잠깐 풀이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제가 11번, 12번이랑 이어지는 문제라고 풀이에 적어놨는데 왜 이어지는지 볼게요. 자, 서비스 요청자 수가 적다라는 이것부터 하나 볼게요. 잘 보게 되면은 RVOD에서는 얘 대역폭이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자 수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요청자 수가 적을 때 이게 RVOD라는 거 먼저 고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도 좀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사실 과학기술치고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이거에 시간 할애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콘텐츠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콘텐츠 수가 많을 때 이점을 갖는 애를 찾아야겠네요. 현재 허용 대기 시간은 얼마나 긴가. 허용 대기 시간 이야기를 말하는 애를 찾아야겠네요. 그럼 그것 가지고 콘텐츠 수랑 허용 대기 시간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잠깐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 분할이랑 데이터 분할해서 찾아보세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30초 드릴게요. 시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짐작하시면 되냐면은 콘텐츠 개수까지는 굳이 뭔가 안 보시더라도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시간 분할 근처에서 허용 대기 시간이 나오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대기하다가 본다고 했죠. 데이터 분할 같은 경우에 동시에 이거를 보는 거니까 사람들이 대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허용 대기 시간이 있으면은 걔가 무조건 시간 분할인 거예요. 지금 풀이 이해 가세요? 어려우신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허용 대기 시간이나 뭔가 대기를 한다라는 말이 시간 분할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허용 대기 시간이 길다라는 거는 여기 3번으로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다음에 콘텐츠 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이고 많다. 여기 보면 RVOD가 각 채널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콘텐츠의 동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많다가 되어 있는 얘 때문에 이게 RVOD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근거가 확실해지는 거고 답이 3번이다. 대략 이 정도 속도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에서 16번을 볼 건데 얘도 잠깐만 뭐를 하실 거냐면 인문사회과학기술 규범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 각각 14, 15, 16번이 몇 번 유형인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찾으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도 30초 드릴게요. 혹시 찾으셨나요? 시간 조금만 더 드릴게요. 14번 혹시 몇 번 유형인지 보이세요? 네. 2, 3이죠.
네, 인문 2 이상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러면 계속 뭐가 반복되는지 설명드릴 건데 얘 인문 지문이고 여기 14번 같은 경우에 2번 유형 내용일지죠? 문제 생긴 거는 당시 시대상이라 돼 있어서 달라 보이지만 본문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고 답 근거는 그냥 본문에서 찾으세요.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만 설명할 거냐면 부정어 백성들의 삶이 휘폐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위에 보게 되냐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홍살 가뭄 등의 의외 지출이 없었던 것이다. X 잘 쳐놓으면 여기에서 2번이 답인 거 바로 고를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라서 풀이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글쓴이가 제안했을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거 보고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추론이 아니라 내용 일치예요. 있는 그대로 보기. 근데 얘도 아까 봤던 유형이랑 비슷한데 5번이랑 비슷한데 보게 되면은 3번과 4번, 5번이 내용 반대인 거 보이시나요? 얘는 확보된 재정으로 국가 사업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라. 이건 지나친 지출을 금해라. 비축량을 늘려라. 이거니까 3번은 국가 돈 쓰지 말라는 거고 4번, 5번은 돈 쓰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선지 간의 관계만 봐도 대충 이거 3, 4, 5 중에 답이 있겠네. 짐작하고 들어갔으면 훨씬 좋은 거예요. 얘도 선지 사이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3번과 4, 5번이 반대라는 것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기출 분석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게. 지금 3번이랑 4번, 5번이 반대된다는 게 문제를 푸는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처럼 이거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면서 그게 바로 해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만 뭐를 해주시면 되냐면은 나중에 보실 때 계속 '아 이거 선지서의 관계가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 보면서 내용일치 문제를 분석하시면 이게 소위 말하는 감이라는 게 늘어나는 과정이에요. '이 사이에서 답변 근거가 있겠네.'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랑 '아 이거 근거 어디 있지?'라고 들어가는 거랑 속도가 다르니까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 제가 제일 쉽게 푸는 유형인데 잠깐 힌트 드릴 테니까 보기 풀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보기만 보고 풀 것.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은 부정어의 X 표시하기. 그래서 1분 드릴 테니까 보기에서 부정어의 X 표시하면서 푸시고 보기만 가지고 답 찾아보세요. 그 전에 잠깐 설명드릴 거는 농산물의 지역간 유통 업자는 잘못이다. 1번 이렇게 돼 있고 해줘야 하는데 뭐뭐 한다. 그다음에 유출을 타는데 뭐뭐 한다. 법인데 뭐뭐 한다. 5번에서는 위에서는 상호 보조를 해야 하는데 뭐뭐 한다. 앞부분은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서 선지 분할한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뒷부분은 보기 내용 일치입니다. 그럼 뒷부분 가지고 파악해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보기에서 부정어 표시하시고 답 한번 찾아볼게요. 보기만 보고 1분 드리겠습니다. 답 찾으셨으면 번호 입력해 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네. 정답 맞추셨고요, 딸기님. 빵솔님도 맞추셨고요. 구름님도. 1분 경과했습니다.
문제 하나 1분 안에 풀기 되게 쉽죠? 이게 어느 정도 내가 패턴 유형화되면 45초 안에 여러 번 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문제. 그러면은 한 문항당 뭐 푸는 시간을 좀 쉬운 거는 5 분까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딱 봤을 때 제가 왜 X 표시하라고 했냐면 얘 이렇게 X 표시하면은 보기가 말하고자는 뉘앙스가 훨씬 잘 보이죠. 어떤 걸 보시는 거냐면 '아 이거 보기에서 전체적으로 소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4 번. 고민할 게 없는 문제였죠. 근데 이 스킬이 이 문제에서만 특이하게 적용된 게 아니라는 걸 잠깐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 2023 학년도 혹시 봐도 되나요? 한 문제만? 이거 실전한다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러면 지금 뭐 2023 학년도 따로 푸셔야 되는 분들은 남겨주시고요. 23 학년도 문제 3번 한번 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1 한번 눌러주세요. 보기 유형으로 풀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계속 보기만 보고 파악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 방법도 문제를 직접 풀 때도 쓸 수 있기는 하지만 뭐를 볼 때 더욱 좋냐면 시간 모자랄 때. 어쨌든 자 여기 보면 윗글에 대해 추론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윗글 안 봐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진 마세요. 다만 문제 풀 때 내가 본문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보기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그 중요도 판별하는 기준을 여러분께 설정해 드리는 겁니다. 자, 입장에서는 법현실주의자는 법형식주의자는 비판론자는 비판론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입장이 나와 있네요. 그럼 저는 법현실주의자의 1 번을 할 거고 형식주의자 2 번, 비판론자 3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를 보는 거냐면 우리 본문에 여기 보기에 보면 법형식주의와 2 번이죠. 법현실주의 3 번이죠.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전자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법형식주의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후자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법현실주의가 나오네요. 이거 구조 가지고 보는 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게 된다면은 밑에 보면 이제 비판론이 나올 거예요. 비판론자. 아, 얘가 1 번인데. 번호 잘못해서. 얘가 1 번, 얘가 2 번, 그다음에 비판론자 3번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입장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근거만 가지고 밑에 선지에다 답 찾아보세요. 다 보일 거예요. 얘는 조금 아까보다 기니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 찾으시면 번호 올려주세요. 시간 한 30초 더 드릴게요. 네, 답 맞추셨어요. 1분 22초 걸리셨습니다. 1분 27 초.
다른 분들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풀이 간단하게만 할게요. 제가 왜 보기만 보고 풀 수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냐면은 모든 보기 문제가 이렇게 적용되진 않아요. 그럼 보기 문제를 볼 때에 여기에서 보기를 먼저 보고 나서 확실하게 아닌 거 지우고 본문에서 나의 근거를 보충해 주시면 이 문제 훨씬 빨리 풀리겠죠. 이거를 왜 이렇게 분할해서 보는지 말씀드렸죠? 이거 인문 지문이겠네요, 딱 봐도. 인문에서 관점 문제네요, 관점.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법현실주의자, 법형식주의자, 비판론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비판론자는 수긍할 것이다. 거짓을 선택하는 것은 뭐뭐 한다. 라고 했는데 보면 반대는 거 그대로 나와 있죠. 고상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한다. 그대로 이것 때문에 부정어 가지고 답을 5번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쓰는 스킬은 뭐냐면은 부정어 표시만 잘해도 된다는 거. 보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딱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보기 스킬은 여기까지 설명하는 건데 22학년도 9번 열어보실게요. 열고 나서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다 열어주셨으니까 9번까지 풀고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시간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깐 부정어 스킬을 적용하는 거, 그리고 1번, 2번으로 분할하는 거 문제 적용했을 때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 하나 2016학년도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9번에서 일단 보게 되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 밑에 있는 거는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선지를 왜 이분할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지 이분할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왜 이게 문제가 헷갈리는지 내용일치 문제에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X라 가지고 답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내용일치 문제예요. 앞부분 맞아요. 뒷부분도 맞아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는데 여기 틀리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문제 읽을 때 헷갈리는 이유를 스스로 정립하실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 문제 어떻게 보실 거냐 앞부분이 O인가 뒷부분도 O인가 보시는 거고 얘도 앞에 얘는 근데 보기만 갖고 풀 수 있는 거라 이렇게 OX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보기 가지고 짐작해 보실게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릴게요. 답 찾으셨으면 번호 적어 주시면 제일 좋아요. 민님 1분 걸리시네요. 다른 분들도. 보기 지금까지 이렇게 풀어 보셨어요?
혹은 선지 분할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문제 자체를 보는 시각을 기르면 문제 유형화가 돼요. 저희 아까 제가 2009학년도에서 봤던 문제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23, 22. 그래 가지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제가 밑에 적어 놓은 틀이랑 아마 똑같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는데 여기 객관적 사실이 안 되겠죠. 화자의 정보, 화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객관적 절대 안 되죠. 파악할 수 없다. 안타깝게 느낄 수 있다. 목소리가 전달된다. 기대한다. 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를 볼 때에는 선지 이분할 했을 때 7부분이 맞는데 한 부분이 틀려서 전체 8부분 중에 한 부분이 틀려서 이게 3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헷갈렸던 모든 문제 특히나 내용일치 다 이 방식으로 보세요. 아마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에서 뭐뭐는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누고 앞뒤 판별하시면 거의 다 이걸로 내용일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잠깐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고 문제를 푸시도록 할 거예요. 뭐를 볼 거냐면 2016학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 길게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면 돼요. 16학년도 8에서 10번. 제가 이거 간단하게 적어왔는데 얘 누가 봐도 인문지문이에요. 7에서 10분이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정답 보는 방법이 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고 8번에서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고 9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번에서도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봤을 때 기억과 니은이가 이거 소재의 의미인 거 보이실 거고 그다음에 8번에서는 김수영의 관점에서 A 설명한다 하니까 얘도 누구의 관점이라는 거 내용일치라는 거 보이실 거고 9번 네모 나와 있으니까 소재의 의미죠. 10번 보기 문제죠. 근데 참고로 10번 보기 어떻게 보냐면 앞부분, 뒷부분 나눠주시는 거고 앞은 보기에 나오고 뒤는 본문에 나온다라는 걸로 분할 한번 해주실게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 이것도 볼 거고 얘도 볼 건데 일단 문제 보면 김춘수, 김춘수, 김수영, 김수영, 김춘수, 김수영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김수영에 대한 서술을 어쩌고 한다 돼 있고 김춘수, 김수영 나오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도 사실 기억은 김춘수, 니은은 김수영에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뭐를 파악해 줘야 되냐면은 문제를 먼저 보고 파악할 정보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김춘수와 두 번째 김수영 이렇게 두 명으로 나눠 가지고 본문 내용 분할만 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제가 이거는 지금 카톡방에 프리는 올려드릴 텐데 김춘수의 1번, 김수영의 2번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거 분할해 가지고 본문에 표시해 보시고 문제 풀어 보세요. 지금 53분인데 제가 시간은 12시 5분까지 쉬는 시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풀어 보셔도 되고 그냥 쉬셔도 돼요. 그리고 12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음.